Dobro. History. Archive. 2007년 대한민국은 정말 새까만 재앙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인데요. 국가적인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인간의 힘이 만들어낸 하나의 기적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그날의 기록을 한 장 한 장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이 태안 사고를 그냥 운이 나빴던 사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은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산업의 오만과 생태계 비극이 교차했다. 이건 뭐냐면요. 결국 인간의 실수가, 인간의 욕심이 자연의 가장 약한 곳을 쳤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견된 비극이었던 셈이죠. 비극은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됐습니다. 12,547킬로리터. 바다로 쏟아져 나온 원유의 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사고가 나기 전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모든 기름 유출 사고의 양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었어요. 그야말로 재앙적인 수준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서 또 다른 엄청난 숫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12만 3천 명. 새까맣게 변한 바다를 되살리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태안으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수입니다. 바로 이 지렵에서 이 이야기는 절망과 희망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경백한 경고신호가 있었던 결국 인간이 만든 재앙이었어요. 사고 당일 서해안 날씨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초속 14m면요.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강풍이거든요. 파도는 4m까지 몰아쳤고요. 상식적으로 이런 날씨에 거대한 해상 크레인을 바다 위에서 끈다는 건 정말 무모한 일이었는데 운항은 강행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처음엔 말이 많았어요. 삼성 측에서는 파도가 너무 세서 와이어가 끊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과학적인 감식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7년 넘게 쓴 낡은 와이어가 파도 때문에 끊어진 게 아니라 운항 미숙으로 보조 예인선의 프로펠러에 잘려나간 거였어요. 이건 명백한 인재였던 거죠. 그렇게 와이어가 잘리면서 통제불능이 된 거대한 크레인이 바다 위를 떠다니다가 근처에 얌전히 정박해 있던 유조선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파도에 밀려서 무려 9번이나요. 그 끔찍한 충돌로 유조선에 구멍이 뚫렸고 시커먼 원유가 바다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검은 기름이 태안의 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집어삼켰는지 그 참혹했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출된 기름은 태안의 해안선 375km를 검게 물들였습니다. 생명의 보고였던 갯벌은 숨을 쉴 수 없게 됐고 그 안에 살던 조개, 개, 모든 생명체가 죽어나갔죠. 특히 기름 범벅이 된 채 발견됐다가 결국 숨을 거둔 뿔론 병아리 한 마리의 사진은 이 생태 학살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상징이 됐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집계된 재산 피해액입니다. 7,384억 원.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굴 양식장, 횟집, 펜션, 평생을 바다에 기대 살았던 사람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렸다는 뜻입니다. 결국 경제적인 파탄은 너무나도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이건 단순한 환경재난을 넘어서서 하나의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킨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믿기 힘든 반전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경이로운 자원봉사 활동,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태안의 해안가는 대부분 기계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바위 투성이었어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닦아내는 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기름 묻은 돌을 하나하나 옮기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칫솔과 헝겊으로 돌멩이 하나하나를 닦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 걸릴 거라고 했지만 바로 이 손들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기름 닦을 흡착포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전국에서 헌옷이 태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사례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부된 옷의 87% 이상이 기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하는 합성섬이었던 거예요.
결국 남은 1,000톤이 넘는 옷은 처치곤란한 쓰레기가 되어버렸죠. 재난 상황에서 선한 마음만큼이나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 위대한 시민들의 헌신은 결국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습니다. 2022년 태안의 재난 극복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한국의 공동체 정신, 상부상조가 만들어낸 세계적인 유산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감동적인 기적의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어두운 이면이 숨어 있습니다. 기적을 만든 영웅들이 치러야 했던 그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적을 위해서 우리의 영웅들은 과연 무엇을 희생해야만 했을까요?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상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독성 물질로 가득한 현장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방독면이 아니라 그냥 얇은 면 마스크 하나, 전문 방제복이 아니라 비닐우이, 이게 전부였어요. 국가는 시민들의 그 뜨거운 선의에만 기댔을 뿐 그들의 안전은 사실상 방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10년이 지나서야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로 돌아왔습니다. 사고 이후 태안 남송 주민의 전립선암 발병률은 무려 154%가 늘었고요. 여성의 백혈병 발병률은 54%나 급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신화 뒤에 감춰져 있던 국가가 외면했던 개인들의 너무나도 아픈 희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태안은 어떤지,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희망과 경고, 두 가지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끔찍한 희생이 아주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해양 안전 정책이 완전히 뜯어 고쳐졌거든요. 사고에 취약한 낡은 유조선은 아예 우리 바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고 체계적인 국가 방제 시스템도 만들어졌죠. 다시는 이런 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태안은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해변이라고 불렸던 곳은 다시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고요. 전통업이 무너진 자리에는 오히려 더 혁신적인 양식업이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죠. 자연과 우리 공동체의 위대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태안의 진정한 기적은요, 단순히 기름 묻은 돌을 닦아낸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날의 아픈 희생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를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의 완성입니다. 태안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재앙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요. 과연 우리는 그 교훈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